네,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바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기 전에요. 투부정사를 얘기를 또 하면, 제가 맨날 또 투부정사 얘기하죠. 투부정사를 얘기하면 지금까지 고전적인 설명 방법은 명사준 용법이다, 형용사준 용법이다, 또는 부사준 용법이다. 그 가운데서도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판단의 근거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영어를 바라보는 방법인지. 자, 이렇게만 보면 영어의 일부분만 보게 되고요. 점점 외워야만 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보는 방법은 아마 학자들이 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죠. 쉽게 보면 되니까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보죠. 나는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 보고, 집에 옵니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옮겨보면요. 이렇죠. I go. 내가 가서, 그리고 만나요. 내 친구를. 그리고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watch a movie.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인데, 이걸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더 간단하게는, I go to meet my friend to have lunch, to watch a movie, to come back.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have lunch, to have watch a movie, to watch a movie, to come back 이라는 to 부정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고전적으로 봤던 그 용법, 형용사적, 명사적, 부사적 용법, 이런 기타 등등이 여기에 적용이 될까요? 적용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to 부정사는요, 이 주체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가고, 그런 다음에 만나고, 그런 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에 영화를 보고, 그런 다음에 집에 온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영어는 쉬워진다는 거고 우리는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해서 그렇지 간단하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먼저 보면 to가 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냐면 I go to park, 난 공원으로 향하여 간다. 여기서 to는 어디로 향해서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향해서 또는 공원으로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치사라 그러고 전치사는 방향과 도착까지 포함하는 느낌을 나타내요. 물론 방향을 정하는데 to가 어디로 향해서 근데 이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도착까지 하는 그 뉘앙스까지도 포함하는 게 바로 요 to예요. 그래서 화살로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이렇게 방향을 안 정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네요. 방향을 정했으면 도착까지 해야 돼요. 그러한 느낌으로 쓰는 말이 to라고 합니다. 전치사에. 그래서 또 가만히 또 보니까 영어는 재활용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니 방향을 잡고 도착까지 하니까 여기서 방향을 잡고 도착까지 하니까 네 여기 가는데 얼마가 걸리네요 시간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흐름까지도 시간의 흐름까지도 표현하는 느낌이 되겠다 싶어서 이 to를 to 부정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wanna go 하게 되면 나는 가고 싶어요. 여기 바로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가니까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to 부정사를 쓰는 거고 이걸 알게 되면 엄청나게 영어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to 부정사 이제 고전적인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설명을 보시면 to 부정사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바로 요겁니다. 이걸 아는 순간 영어는 정말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본질은요. 바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 사건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근데 이것보다는 영어의 어수는 더 근본적인 거는요.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to는 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이 to 부정사조차도 바로 어순의 느낌,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이 범위, 이 개념에 네, 이게 더 큰 개념, 더 바탕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네,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피곤해서 자러 가야 돼요. 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need to go to bed because I'm tired. 자, 이 한국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한국말로 그대로 1대1로 바로 영어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느낌만 파악하시고 영어는 영어식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요, 이 주체가 내가 뭐 하고 난 다음에 간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이 내가 먼저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need. 그런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먼저 하고 얘가 하네.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사건의 순서가 생기네요. 그래서 to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지.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하던 식대로 need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이걸 가지고 그냥 여기 to를 붙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모든 영어 문장을 외워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여기 to go라는 to 부정사와 그 다음에 to bed 전치사의 to가 또 같이 들어가 있는데 네, 동사가 나오면요. 여기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to 부정사고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향해서라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to는 원래 여기서 전치사의 to가 확장된 개념이 바로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Because I'm tired.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I need to go to bed because I'm tired.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말을 늘려볼까요? 나는 필요해요. 그러면 I need. 갈 필요 있어요? I need to go. 네. 자러 갈 필요 있어요? I need to go to bed. 침대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물론 주체가 내가 필요하는 욕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침대로 가니까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더 근본적인 영어의 옷은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I고요. 여기 침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보기 위해서는요. I를 먼저 이렇게 먼저 그리죠. 조금 더 큰 범위로 보면요. 이제 침대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더 두 번째 보면 내가 어떤 욕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달려가는 모습까지가 보이고요. 달려가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침대까지 보이는 거. 점점 확장돼 가는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1번, 2번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해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요? 피곤하기 때문에요. I need to go to bed because I'm tired.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중얼중얼 연습만 하시면 말은 됩니다. 두 번째, 나는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요. I was planning to go to gym to lift weights. 자, 먼저 이 사람이 뭐 하죠? 내가 계획을 하겠죠.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한 다음에 간다는 겁니다. 가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네, 무게를 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내가 먼저 planning, 계획을 하죠. 그 다음 to go to the gym, 네, 체육관의 헬스장에 갑니다. 2번. 그런 다음에 lift, 들어요. 무게를 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to 부정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용법인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자, lift weights, 네, 무게를 든다. weight, 무게 들입니다. 자, 여기서 weigh가 무게를 잰다는 동사. 그 다음 weight는 무게라는 명사. 무게에다가 s를 왜 붙였냐면 무게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복수를 붙여준 겁니다. 문장이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I was planning to go to gym to lift weights. 하지만 나는 스포츠백을 가져오는 걸 잊어먹었어요. 자, 여기 신발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이런 거, 샴푸도 있고 이런 걸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forgot은 3단 변하고요. But I forgot to bring my gym bag. 스포츠백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내가 먼저 잊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내 가방을 가져오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잊어버리고 스포츠백을 가져온다? 가져올 곳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여기는 여기다가 2번을 붙였을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보시려면 먼저 다음 장면에서 이걸 보죠. 자, 시간의 흐름을 T2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사건의 순서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은 바로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이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 되는데요. 영어는 무조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포츠 가방 가져올 것을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I throw a ball 나는 볼을 던진다 그러면 여기서 I throw a ball 나오죠. 뭐 I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요. I 던진다 그럼 조금 더 크게 보면 팔 장면까지 보이네요. 던지는 것 보이네요. 그 다음에 볼 조금 더 크게 보면 공까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보면 I throw a ball to you 나는 너에게 공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you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면 직관적으로 요걸 보면 됩니다. I'm glad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나는 기뻐요. 여기도 이제 2가 나왔으니까 2가 나오면 2번이잖아요. 요게 1번이고 주체가 나죠. 내가 그러면 기쁘고 난 다음에 너를 만나나? 아니죠.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럴까요? 바로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꼴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 여기 남자가 납니다. 내가 I 조금 더 크게 보면요. glad 기쁜 표정까지 보이네요. 입이 보이죠? 입을 쫙 찢어졌네요.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렇게 시선이 가는 그 모습까지 보이네요. meet 좀 더 크게 보이면 you까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I'm glad to meet you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to 부정사보다는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꼴로 보시면 됩니다. 길게 얘기해보죠. 자, 나는 계획하고 있었어요. I was planning 가려고요. I was planning to go 헬스장이에요. I was planning to go to gym. 가서 뭐 하려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려고요. 가고 난 다음에 하겠죠. I was planning to go to gym to lift weights. 근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I was planning to go to gym to lift weights, but I forgot. 뭘 잊어버렸죠? 스포츠백 가져오는 것을요. I was planning to go to gym to lift weights, but I forgot to bring my gym bag.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쉬워지셨죠? 자, 여러분 이해가 100% 되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면 그는 나를 파티에 함께 가서 재밌게 놀고 어울리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완성이 되죠. He invited me to go to the party with him to have some fun and socialize. 문장이 챘나요? 먼저 그 사람이 뭐 하겠죠?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먼저 초대를 하겠죠.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갑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파티로 갑니다. 파티로 가서 뭐 하겠죠? 내가 재밌게 놀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어울린다는 have some fun and socializ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그는 나를 파티에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은 그 남자랑 나를 먼저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남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왔으니 그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초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다 to를 붙여준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서 2번에다가 to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파티에 가고 난 다음에 나도 행동을 이제 2번 합니다. 자, 내가 가고 그런 다음에 가서 난 다음에 나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나는 동작을 2번 하고 그는 동작을 1번 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가 먼저 인바이를 하고요.
초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고 그런 다음에 나는 네, 재미있게 놉니다.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만 알면 영어는 됩니다. 자, 단어 한번 보시면 society가 이제 사회인데 여기서 socialize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 사회라는 말은 두 사람 이상을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울린다, 함께한다, socializ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사람 만나는 걸 socialize,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 한번 네, 해볼까요? 자, 그는 초대했습니다. He invited. 나에게 가자고요. He invited me to go. He invited me to go. 원래 머릿속에서 he랑 me랑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도 행동하고 나도 행동한다. 그리고 여기를 to를 붙인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디에 가자고요? 파티예요. He invited me to go to the party. He invited me to go to the party. 누구와 함께요? 그와 함께 가자고 그러네요. 넣어줄까요? With him. He invited me to go to the party with him.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네, 재밌게 놀자고요. He invited me to go to the party with him to have some fun. 그리고 놀고 어울리자고요. 그러면 socialize 집어넣죠. He invited me to go to the party with him to have some fun and socialize.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아니 처음부터 이 긴 문장을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He invited부터 먼저 연습을 차근차근 하시면 이게 돼요. 급한 마음에 이거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영어를 처음에 어렵게 봐서 네,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를 쉽게 보자는 거예요. 쉽게 보고 나서 이해가 바로 되면 여러분 즉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입으로 하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법은 여러분이 배웠던 문법은 녹아져 버려 없어지고 영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만이 영어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영어로는 되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